여러분은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할머니와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1년에 한 번 정도만 만나게 되는데요. 무지 반갑답니다. 이처럼 전설 속의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까치와 까마귀가 날개를 펴서 놓은 다리인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을 칠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만나지만 만나면 누구보다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1년에 한 번 이상 만날 수 있도록 응원의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 드릴게요.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처서입니다. 음력 7월을 가리키는 중기이기도 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피부가 익다 못해 타버린 저는 탄두리 치킨처럼 빨갛게 까맣게 타버렸어요. 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바다에서 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처서는 8월 23일 수요일 오후 6시 1분인데요. 이 라디오가 언제 업로드될지는 모르지만 더위가 가셨나요? 아직 안 가셨다면 이번 처서는 느림보 처서라고 생각해요. 처서에게 날짜보다 빨리 오라고 편지 한 통 쓸까요? 처서에게 안녕 처서야, 나 모로야. 네가 평소보다 더 빨리 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 내가 가을에 밤을 많이 먹을 테니 빨리 와줘. 사랑해 처서야. 모로가. 힘이 필요한 어느 오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힘을 얻으시나요? 저는 귀여운 배경화면을 보고 힘을 얻는답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생물이나 물체 몇 개를 고릅니다. 그 중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을 고릅니다. 그 뒤로 언제 봐도 즐거운 몇 장면을 추리면 이제 저의 배경화면으로 쓰일 거리가 준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배경화면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참고로 저의 배경화면은 제가 밥 먹고 있는 사진입니다. 무해한 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수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실은 다녔다고 봐야죠. 총 2번 갔습니다. 은평구에 새로 생긴 청여울 수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주말과 평일에 1시간을 기다려 50분 수영을 합니다. 근 10년 만에 수영을 해서 정말로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에 못 뜨면 어떡하지? 물 먹고 토하는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갔는데 전혀 긴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을 한다고 정확히 자유형을 너무나 잘해서 초급 레인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유형을 하면서 숨을 쉬려면 발차기를 하면서 숨을 쉴 때 반대쪽 팔을 저으면서 숨을 흡! 하고 쉬는 틈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숨을 계속 쉬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의 진리를 수영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건 행운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염상섭의 3대를 생각하신다면 지적인 분이니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3대는 그 3대가 아닙니다.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제가 가장 푹 빠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한 적이 없는 제가 PT를 받은 지 6회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스쿼트 60을 쳤습니다. 데드리프트는 70 정도요. 이게 낮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욕심이 생긴 저는 선생님에게 제가 몇 정도 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니 100kg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어 저는 100까지 쳐보려고 합니다.
모두 제가 100km를 치는 날까지 라디오를 들으며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학창시절 시험 치는 날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치는 날은 빨리 학교를 마치고 PC방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공부를 잘했던 분들도 시험 치는 걸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시험을 2번이나 치렀습니다. 시험을 친 게 아니고 치렀다고 해야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소방안전관리사였습니다. 국가 자격증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여 그럼 한 3일만 공부하면 되겠지 하고 얕봤다가 큰 코 다칠 뻔했지만요. 실은 그 자격증이 제게 당장 필요한 자격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따두면 언젠가는 쓸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땄는데 거기서 아주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바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도 배웠는데 그 부분이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아서 여러 번 봤더니 아주 그냥 머릿속에 콱 박혔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주변에 누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 한번 꼭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 누워있는 환자의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이 있는지 살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말이죠. 두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세 번째,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심정지가 온 것으로 판단하고 손목 부분의 꿈치로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30회 정도 빠르게 누릅니다. 약 5cm 정도의 깊이가 들어갈 정도로요. 그러고 인공호흡을 2번 하고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의식을 찾으면 옆으로 돌려눕혀 기도가 막힐 것을 예방해주며 환자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생긴다면 꼭 제가 한 말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OTT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어서 집에서 TV만 켜도 휴대폰만 켜도 각종 영화와 드라마를 쉽게,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연극만의 맛이 있고 드라마와 영화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데 말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 연극계가 OTT 서비스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도 없어지고 코로나 자가격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기념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학로로 오셔서 연극 한 편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DJ 모로, 예전에 연극을 했어서 연극하는 지인들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연극 한 편 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초대권이나 할인권을 드릴 수도 있으니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인의 말을 빌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한국 연극 많이 사랑해주세요. 언젠가 제가 신입사원이 된다면 완벽한 신입사원이 되고 싶어서 사둔 책이 한 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요. 업무용 추가 번호는 필수, 이메일 아이디 정하는 법, 아는 척하기 좋은 말들, 수첩 준비 등 첫 출근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회식 예절, 압존법, 전화 예절, 두갈식 대화법 등 만국 공통 업무 매너까지 그 밖에도 소개할 것이 정말 많지만 저작권 때문에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 단락 소개하면서 이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115페이지 전화 예절이 매너를 만든다 해서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우선 당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한다. 안녕하세요. 땡땡부서 땡땡땡입니다 라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업부 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면서 받으라고도 합니다. 그 밖에도 상대방이 전화를 끄는 것은 확인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아라. 수화기는 최대한 조용하게 내려놓아라.
회의 중에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을 시의 대처법이라든지 잘못 걸려온 전화 응대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일할 때 이렇게 하니 일 잘한다는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또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 한 권 추천해봅니다. 모로의 멋대로 다이어리 8월에 들었던 생각들을 쭉 소개해드렸습니다. 9월에도 얼마나 제멋대로인 생각들로 가득한 나날들을 보낼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사연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짧고 긴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모로는 다음 달 다이어리를 적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